1980년 11월 13일 당시 경서중학교 1학년이었던 이은상이 유괴되어 다음날 살해된 사건이다. 범인은 다름 아닌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 체육교사인 주영영이었으며 그와 불륜관계에 있던 여고생 2명이 종범이었다. 따라서 주영영 사건 혹은 주교사 사건으로도 불린다. 범인의 신분 때문에, 그리고 범인과 종범인 여고생들이 사제간의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또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살려보내면 너도 살고 죽여보내면 너도 죽는다 는 유명한 말을 한 사건이며 거짓말 탐지기를 범죄 수사에 최초로 활용한 첫 사례이다. 당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거주하며 경서중에 재학하던 이은상은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왼쪽 다리가 불편한 상태였다. 그는 1980년 11월 13일 오후 4시경 학교 체육교사인 주영영과 상담을 하러 간다고 외출한 뒤 유괴되었다. 다음 날인 11월 14일 이은상의 아버지가 경찰에 유괴 사실을 신고하였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이은상의 집 전화에 녹음장치를 부착하고 형사 2명을 잠복 및 전화를 감청케 하였다. 16일 오후 6시 40분경 범인들이 이은상의 녹음된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범인들은 위에 전술된 내용대로 4천만 원을 요구했고 2천만 원을 준비한 뒤 이은상의 누나가 약속 장소로 나갔으나 범인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1981년 2월 26일 경찰은 이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였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으며 전두환 대통령도 특별 대국민 담화를 열어 그 유명한 살려보내면 너도 살고 죽여보내면 너도 죽는다 발언을 하고 제5공화국 출범일까지 범인이 자수할 경우 관용을 베풀겠다 했으나 끝내 범인은 그날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당초 경찰은 이은상을 사건 당일 불러낸 주영영에게 혐의를 두었으나 학교 선생님인데다가 그가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경찰은 그가 제시한 알리바이를 믿게 되었다. 영구미제로 끝날 위기에 놓였던 사건은 1981년 11월 주영영이 여중 재직 시절 교회 지도를 빌미 삼아 여학생 20여 명을 성폭행한 사실을 경찰이 밝혀내면서 수사가 활기를 띠었다. 또한 사건 당일 이은상이 선생님이 어머니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나오라고 했다. 라고 말했다는 모친의 진술이 실마리가 되었다. 한편 주영영을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한 결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마침내 11월 29일 경찰은 주영영의 자백을 받아냈다. 재판 결과 주영영은 유괴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 2 여학생에게는 협박편지 작성 가담 등의 범행 일부 동조 혐의만 적용되었다. 그 뒤 범인 주영영은 1에서 3심을 거쳐 1982년 11월 사형이 확정되었으며 공범 A양에게는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는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형이 선고되었고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한편 B양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여 역시 형이 확정되었다. 사건 10년 후인 1991년 3월 이은상 군의 어머니 김혜경 씨는 그만 췌장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1985년 3월 아들 곁으로 갔고 아버지 이정식 씨는 이듬해 15살 연하의 여성과 재혼하여 86년과 88년의 아들을 얻었으나 여전히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고 한다.